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대출받아 집을 산 것을 알리고 지원을 끊게 되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여자입니다. 맞벌이 중이고 아이는 3살짜리 아들 하나 있습니다. 시댁에서 결혼할 때 집값으로 2천만 원 보태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이 2억 5천이었는데 저와 신랑이 모은 돈이 1억가량 있었고 나머지 돈은 친정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시댁은 부동산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가 봐요. 시부모님께 돈 들어가는 일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신랑은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는 3남매 중 막내인데 매달 시부모님 생활비를 형제들끼리 모아서 보조해 드렸습니다. 생활비는 그렇다 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시부모님은 저희들만 바라보셨어요. 사는 것은 3남매가 다 고만고만한데 저와 신랑이 마음이 약해서 그랬던 것이었겠죠. 시아버지는 지병이 있으시고 얼마 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맨날 저와 신랑에게 앓는 소리를 하시고 신랑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은 눈치이니 신우랑 병원 알아보고 간병인까지 알아보고는 저희에게 병원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진짜 짜증만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 365일 안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라서 간병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입으로는 아프신 분이 병원은 안 가시고 매일 사우나를 가십니다. 자식들 만나기만 하면 매일 본인 아프다는 얘기만 하시니 자식들도 어머니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 누구보다 건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입으로만 아프신 분이기는 하지만 대놓고 당신이 시아버지 간병하시라고 말하지 못해서 그냥 돈으로 때우자 생각했는데 신우는 자기가 아버지 보호자로 있으면서 간병을 할 테니 간병인 둘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늘 최저가 들여다보면서 쇼핑하고 뭘 사도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며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한 방에 털어가는 분들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가면 될 것을 병을 키우고 키워서 병원에 가니 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금만 아프셔도 병원 가시라고 해도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손에 돈이라도 쥐어드리고 병원을 가라 하거나 차에 태워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줘야지나 병원에 가셨죠. 무슨 아이를 달래듯이 무슨 일을 해도 해야 하니 정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매번 전화로 여기저기 아프다는 시어머니의 말씀도 듣고 흘리려 해도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신랑이 효자는 아닙니다. 결혼하고 갑자기 효자가 되는 남자도 많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고 본인 주장만 내세우는 분이신데 저보다 신랑이 시어머니를 더 싫어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재산을 팔아서 병원비도 하시고 생활비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신랑은 늘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우리가 아이에게 쓸 돈을 부모에게 써야 한다면서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 내는 달에는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말이 빌려가는 것이지 그 돈 돌려주신 적은 없어요. 신랑과 얘기하다가 시부모님한테 재산 안 받아도 좋으니 당신들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는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계산적이 되는 것 같아 죄스럽긴 하지만 시부모님 가지고 계신 부동산 나중에 상속세 내고 받게 될 것이고 부모 살아생전에 누가 더 냈고 누가 기여도가 높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나 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60대 후반이신 시어머니는 매일 징징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사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일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친척들 경조사비는 항상 최고치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매달 돈을 들인 것을 경조사비로 다 쓰시고는 저희에게 돈 없다 하시면 드렸어요. 당장 슈퍼에 갈 돈도 없다는데 안 줄 수도 없었습니다. 신랑과 얘기 끝에 우리도 시부모님처럼 가지고 있는 돈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대출 가득 받아서 집을 사버렸죠. 어차피 시부모님 때문에 빠듯한 생활인데 시부모님께 들어갈 돈 내가 깔고 앉아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끼리 시부모님 생활비 보조해드리는 돈은 드리던 대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 시부모님께 지출되는 돈은 없애려고 대출을 그렇게 끌어모은 것이었죠. 이번에 병원비 저희에게 부담하게 하려고 할 때 담보대출 덕 좀 받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병원비와 신우의 간병비 요구를 거절해버렸어요. 시모와 신우가 저희에게 병원비를 내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저희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 사서 돈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한 것을 어머니와 형님도 잘 아시지 않냐고 했더니 그래도 부모 병원비는 내야 한다고 하시길래 대출 액수를 말씀드렸죠. 시어머니와 신우 눈이 동그랗게 되면서 놀라 기절하려고 하더군요. 우리 지금 대출 원금 조금씩이랑 이자 내느라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니 뒤로 넘어갈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어쩌냐고 하시는데 신랑이 어쩌긴 뭘 어쩌냐고 부동산 팔아서 병원비 하시는 방법밖에 더 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것도 못 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신우가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신랑이 누나는 딸이라고 형이랑 내가 내는 돈의 반만 내지 않았냐고 하고는 나중에 부모님 재산도 우리 몫의 반만 받을 것이냐고 했더니 한마디도 못 하더군요. 그날 얄미운 신우에게 둘만 있을 때 제가 말했어요. 집을 사보니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이 지금 억소리 나는 대출금의 이자보다 더 컸다고요. 우리 맨날 전세금 올려주느라 은행에 돈 빌리러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집 사지 않았으면 집 줄여서 갔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집값은 계속 오를 테니 여러 면에서 참 잘한 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생활비 내는 것도 앞으로 힘들 수도 있으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생활비와 병원비, 간병비 내시고 나중에 부모님 재산도 두 분이 나눠 가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주버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병원비 같은 목돈 들어갈 일 있으면 시부모님 재산 증여받는 조건을 걸 수도 있으니 신우에게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우도 정말 쥐꼬리만큼이지만 부모님 생활비를 내긴 했으니 권리는 있지 않냐고 하면서요. 신우의 관리 안 되는 표정 보니 정말 시원했어요. 며칠 전에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집이라도 남겠다고요. 10년 내로 집 가까이에 경전철역도 생긴다고 하니 집값 오르는 속도가 대출이자 느는 속도보다 빠를 것이라고 하더군요. 신랑 말은 그래도 앞으로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그냥 속이 편해서 좋습니다. 집안에서 얽힌 복잡한 일 어디 가서 말하기도 뭐해서 일신사에 털어놓으려고 글 보냅니다. 글 읽어주시는 분이 잘생기기도 했지만 글에 공감하시면서 글을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키까지 크시면 금상첨화일 텐데 키는 몇인지 알 길이 없네요. 아무튼 제 글도 공감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받아 집 사신 것은 신의 한 수였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쓰니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눈이 높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